아르기닌. 네. 네, 이게 남성 활력에 좋다. 아르기닌이 진짜 효과가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쪽과는 크게 상관 있는 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영양제들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을 복용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또 아니에요. 네. 네, 셀프TV 탐나는 일상 오인석 약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사님은 건강보조제 뭘 드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네. 유산균, 네.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렇게 3개 먹고 왔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3개 먹으면 되겠네. 그게 좋으니까 드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한테 필요하니까 먹는 아, 겁니다. 필요하니까. 네, 제가 네. 우선 만성적으로 장도 조금, 그 다음에 안구 건조도 좀 있어서 오메가3, 그 다음에 뭐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조금 피곤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B군 이렇게 3종류 먹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홈쇼핑이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건강보조제 성분 중에 아르기닌. 네. 네, 이게 남성 활력에 좋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아르기닌이 진짜 효과가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아르기닌은 그 대표적인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음식이나 뭐 고기, 견과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성분인데 아르기닌은 우선 대표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복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근육세포의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또 산화질소라고 하는 NO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발기부전이 있으신 남성분들한테도 또 굉장히 유명한 유행을 타고 요즘에 있는. 그쪽으로 이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르기닌하고 뭐 마카? 그렇죠, 그렇죠. 네, 마카. 아르기닌을 통한 NO의 생성은 실은 그쪽과는 크게 상관 있는 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화질소라는 게 결핍되면 만들어주는 작용은 있지만 그 산화질소의 그 농도가 확 올라가야지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올리지는 못합니다. 부족하면 채워는 주는데 평균 수치로. 그래서 아르기닌 용량을 높여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용량을 높여도 결국 부족한 걸 채워주는 정도로 그렇구나. 쓰이고요. 아르기닌은 대표적으로 이제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암모니아는 우리 몸 안에서 유독한 물질이고요. 요소는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무독한 물질인데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 요소 회로에 들어가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기닌의 작용은 간에서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그 좋긴 좋네. 간의 해독 작용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복용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몸은 아르기닌이 결핍되기에는 그래요? 네, 음식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아르기닌 농도는 항상 적정 농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럼 몸은. 너무 과하게 드셔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질소가 상당히 떨어지시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싶고 몸도 좀 무기력하고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혈관이 너무 확장되면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 있다거나 그렇죠.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은 아르기닌을 너무 고용량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로 인한 저혈압 부작용이라든지 쇼크 발생의 위험도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지난 설에 받았던 것도 아직 있고 네. 그 전 추석에 받았던 것도 아직 있고 이거 보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당연히 모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그 보관 방법 그 규칙에 따라서 주로 상온 보관이 되는 그렇죠. 주로 상온,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 너무 습도가 높은 곳은 그 약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습도가 높은 계절, 뭐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바깥보다는 차라리 냉장고 여름에는 안에, 그렇죠. 냉장칸에 보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유통기한 다 써 있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써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제품이죠. 그건 딱 지켜야 되는 거죠. 의약품인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효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 변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왜 버릴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잖아요. 네. 영양제들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이거 제가 우스개로 약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건강기능식품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아,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의약품은 합성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버리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마다 그 종량제 봉투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매립하는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의약품을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립하면 이게 분해되면서 지하수로 의약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의약품은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데 이걸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의약품을 버릴 때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약국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소각 이렇게 모아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흔히 먹는 숙취 해소 음료라든지 바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용량이 약국에서 파는 거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취 해소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국용은 조금 어떤 특정 성분이 더 강화되어 네, 있다거나 혹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없는 성분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용은 좀 크고 네. 약국용은 조금 작고 네. 근데 그 성분은 더 들어가 있어요. 타우린 조금 함량이 네, 네.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카페인 함량도 조금 다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고 맛도 네 약국게 조금 더 맛있더라고요. 값은 어떤 건 모르겠네. 값은 약국게 아무래도 조금 비싸겠지. 약국게 더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싸요? 네 이거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요즘엔 또 이렇게 그 입 천장에다 붙이는 거. 네네네. 이게 또 유행이에요. 이게 뭐 요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빠르다나 그런 거 효과가 있나요? 그 글루타치온인가 뭐. 네 이게 필름 제제는 네.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냥 서서히 녹아서 들어가는 일종의 그냥 아주 찐득한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이게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건 이게 의약품인데요. 구강 붕해정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런 필름 제제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튼 그 필름은 서서히 그냥 흡수시키고 뭔가 이것도 어떤 일종의 아까 앰플 제제와 같은 그런 트렌드, 마케팅 같은 개념이고요. 글루타치온 성분이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으로 쓰일 수 있다면 강력한 항산화, 해독 작용을 갖는 성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희망하는 부분이고요. 경구로 섭취했을 때에는 글루타치온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뭐 하나 붙여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만 글루타치온은 몸 안에서 상당히 잘 합성이 됩니다. 우리가 네.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 안에서 고갈될 위험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글루타치온을 복용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도움이 되면 되겠죠. 뭐. 근데 저는 그 저같이 수술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전 위가 절제를 해서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일반인들처럼 약을 똑같이 그렇게 먹어도 돼요? 수술을 한 분들. 약을 복용할 때는 당연히 깊은 상담이 필요하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부작용 그 범위도 적고. 왜냐하면 장 뭐 수술해가지고 장을 잘라낸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위 수술해서 위 잘라낸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저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처방해서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흡수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위가 작으신 분들이라든지 장이 짧으신 분들은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지시겠죠. 그러면 복용하면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증상들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하고 바로 혹은 식사 중간에 복용해서 위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적고 그러면 영양제도 굳이 많이 먹기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과 거의 매칭시켜서 저함량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꼭 고함량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정도의 영양 성분을 같이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영양제 꼭 좀 사서 드리고 싶어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팁을 좀 주신다면. 우선 부모님께 영양제를 사드리고 싶은데 깜짝 선물을 하실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까운 동네 약국 약사님들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떤 건강 상태이냐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달라요. 하나의 성분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보약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경옥고라는 게 약국에서 많이 네.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옥고가 선물로 많이 나가는데 경옥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 있고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경옥고를 사다 드려봐야 어떤 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물이고 어떤 분한테는 좋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충분히 상의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전화로 뭐 드시고 싶은 영양제 있는지 직접 물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먹고 있는데 요즘 그게 좋대더라.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좋대더라. 그러면 그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먹어도 되면 드셔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도 아들이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요즘 그게 좋대더라. 그거 좀 보내봐라. 그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야 그거 좋대더라 좀 보내봐라. 그럼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기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먹어보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먹어봤더니 좋더라. 그럼 야 그거 또 보내라. 먹어봤더니 별로 안 좋더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씀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약국에 가셔서 바카스 한 통 사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인성 약사님하고 일반 약에 대한 얘기 또 비타민, 건강, 영양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